여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고. 이렇게 가고 나면 너랑 애들은 어떻게 살라고. 여보. 아직도 꿈만 같아. 여보, 너무 허무하다. 애들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아볼게. 맞다. 보험 청구해야지. 여보. 내 정신 좀 봐라. 어떻게든 살아야지. 아니, 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남편분 사망은 안타깝게 됐고요. 자살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자살이 아니라 사고였다고요, 사고. 피보험자분께서 죽기 전 사모님께 유서 같은 문자를 남기셨고 2억가량 채무도 있었다면서요. 채무가 있었지만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삶의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라고요, 우리 남편. 다리. 여보, 정신 차려봐. 다리? 네. 잠깐만, 내 약 가져올게. 여보, 괜찮나? 괜찮아졌다가도 꼭 한 번씩 이러네. 남편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주무르면 좀 나요. 아이고, 이사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일이 좀 바빠서요. 오늘 고기 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소고기로 3인분만 주시고. 네. 참, 박 사장. 저 가덕도에는 한번 갔다 왔어요. 안 그래도 이사장님 좋은 정보 주셔서 이 와이프가 가서 오래된 주택 하나 구입했습니다. 참 잘하셨네. 요즘 거기가 투자할만 하다니까. 투자도 투자지만 이 늙음하게 둘이 가서 장사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요. 나중에 잘 되면 한턱 쏘는 겁니다. 진짜 예. 단골 손님이셨나 봐요. 그래. 여보, 아무래도 강원도에 몇 개월 동안 올라와서 살아야 되겠다. 강원도는 왜요? 리조트에 확장 사업 투자한 게 무산되면서 빚이 좀 생겼다. 네? 빚이요? 내가 올라와서 어떻게든 다시 좀 성사될 수 있게 노력해 보려고. 가게도 바쁜데. 어쩌겠노? 빚은 막아봐야 안 되겠나? 아니 여보, 아니 언제까지 거기서 그러고 있을 건데요? 나도 답답하다. 아니 가게도 진짜 바쁘고 일단 좀 내려와요. 남편이 강원도로 올라가면서 답답한 마음에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고,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요즘 고깃집에 안 보이더만. 그 일 때문에 강원도에 잠시 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나저나 그 뉴스 봤지요? 가덕도 공항. 예. 그 나중에 혹시라도 개발돼서 보상받으려면은 그 실제로 소유자나 가족들이 거주를 해야 한다네. 아, 그래요? 아 그렇다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산에 내려가면 가게에서 한번 뵐게요. 예. 그래, 안 되는 거 억지로 붙잡지 말고 가덕도 가서 살자. 2억 어떻게든 갚을 수 있겠지. 어머니, 네가 어쩐 일이고? 안 온 지 좀 됐고 우리 어머니 밥 좀 얻어물라고 왔지. 요즘 많이 힘드나? 피죽도 못 얻어먹은 얼굴이고. 힘들지. 그래도 살아야지.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다. 아이고, 나이 많은 애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다. 올라가자, 밥 먹게. 올라가십시다. 아이, 엄마, 왜? 담배 한 잔 피우고 갈게. 아직도 못 끊었나? 이제 끊을게. 야, 잔소리 그만하시고 밥 맛있게 차려 놓으세요. 빨리 들어온나? 알았어. 사십 분이 지났는데 왜 안 들어오노? 국 다 식었구만. 뭐 사러 가나? 아유, 영대야!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빚이 있었지만 재개발된 집도 있었고 절대로 자살할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 집 복도 창문이 너무 낮아서 사고로 떨어진 거라고요. 사망하시기 전 부인께 유서 같은 메시지를 보내셨고 안타깝지만 보험금을 지급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남편 자살 아니라고요.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을 잃은 김정은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참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습니다. 이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덜러 이어 사건 번호 제299호입니다. 김정은 씨 남편 박영대 씨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대 씨는 절망하지 않고 아내 정은 씨와 가게를 꾸리며 강원도에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죠. 그러나 새로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아내 정은 씨와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결국 사업이 무산되면서 2억 원의 빚까지 생겼는데요. 이후 고통스러운 마음에 박영대 씨는 어머니를 찾아갔고 이야기를 나눈 후 어머니를 먼저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박영대 씨는 어머니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박영대 씨 사망 후 김정은 씨는 2011년에 가입해둔 재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박영대 씨의 죽음이 자살이라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네, 김정은, 박영대 씨 부부가 2011년에 재해사망보험금을 미리 가입한 상태였다고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미리 조사를 해봤는데 2011년 김정은 씨는 박영대 씨를 피보험자로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영대 씨가 재해로 사망하면 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저 흔히 보험 수익자를 법적 상속인으로 해두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드라마 사례에서 이 아내 김정은 씨를 이제 꼭 집어서 해둔 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보통 수익자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법정 상속인으로 해두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박영대 씨의 경우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식보다는 아내가 후사를 처리하길 원해서 김정은 씨로 특정해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 김정은 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남편이 또 오랫동안 치기병에 투병을 하면서 돈도 또 많이 들어간 상황이고 강원도 사업이 또 부진하면서 2억 원의 빚까지 또 안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상태인데요. 왜 거절을 했는지 그 이유부터 짚어봐야겠죠, 그럼 변호사님? 네, 그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원활히 납부하다가 피보험자에게 보험 약관에서 정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제 659조에 의하면 보험 사고가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해나 자살, 즉 고의 사고로 인해서 신체가 손상되거나 사망하면 그와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 네.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박영대 씨의 사망이 자살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의 사고 즉 자살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요. 근데 지금 이게 김정은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남편이 자살이 아니라고 사고사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고 보험사는 자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드라마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경찰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경찰 조사에서는 박영대 씨가 사업 실패로 인해서 심적 부담이 너무 큰 나머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스스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아, 유족 입장에서 참 답답할 것 같은데요. 남겨진 아내 김정은 씨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보험사는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면책 공문을 김정은 씨에게 보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씨는 개인적으로 보험금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경우에는 박영대 씨가 자살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보험사 측에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박영대 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다라고 입증을 하는 그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보험사의 주장을 좀 하나씩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박영대 씨가 이 신변을 비관해서 자살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험사는 박영대 씨가 강원도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2억 원이나 있었고 아내와 사이도 좋지 않아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내 김정은 씨를 만나서 미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보면 박영대 씨가 가덕도 부동산에 투자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상당한 금전적인 이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 심지어 박영대 씨의 부산 집이 박영대 씨가 사망하기 얼마 전에 재개발 지역에 포함됐었는데요. 2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 외 재산 상황이 전혀 자살할 이유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아내와의 불화도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한 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게 아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많이 힘들었지? 이제 그만 편안해져라. 나도 자신이 없네. 나도 이제 그만 편해질게. 너 절대 원망 안 하니까. 이런 내용인데 이 정도 내용이면 이 보험사에서 생각하는 그 자살을 암시한다 이런 내용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영대 씨가 어머니를 찾아가서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같이 들어가는 행동은 유서를 남기고 막 자살하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현장을 가봤는데요.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흡연을 한 난간이 예전 아파트다 보니 바닥에서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보통 키의 남성이 난간에 기대서 흡연을 하다가 조금만 부주의해도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박영대 씨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발작이 와서 몸이 마비돼서 추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박영대 씨의 희귀병, 마지막으로 보험사에서 주장한 것이 박영대 씨가 이 희귀병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이 삶을 비관하다가 근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박영대 씨가 희귀병을 오래 앓고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대 씨는 적극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등 통증으로 삶을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2017년도부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가끔 통증으로 균형을 잃는 경우가 있었지만 일상생활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찾은 마지막 반박 증거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찾으셨다는 마지막 반박 증거 뭘까요? 네, 마지막으로 추락 당시 망인의 휴대전화 역시 함께 떨어졌었는데요. 박영대 씨의 시신은 지상에서 발견됐지만 박영대 씨의 휴대전화가 박영대 씨가 떨어진 곳보다 낮은 위치에 수미터 정도 떨어진 다른 건물 옥상에서 발견됐습니다. 휴대전화를 쥐고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은 보통 자살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휴대전화를 그냥 고의 옆에 두거나 아니면 주머니에 들어있는 상태가 맞지 않을까요? 그죠? 네, 보통 투신 자살을 하는 경우에는 투신 장소에 휴대폰을 잘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바닥에 던져두거나 혹은 주머니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박영대 씨는 담배를 피면서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놓치는 바람에 이 휴대전화를 다시 잡으려고 했고 그 와중에 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보험사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좀 반박을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내 김정은 씨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인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네, 이 드라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명백하게 박영대 씨가 자살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했다고 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참 막막했으리 아내 김정은 씨 참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김정은 씨 생각하지도 못한 사고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심정 정말 슬프고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남편의 사망 원인을 두고 보험사와 다투게 돼서 더욱 힘드실 것 같습니다. 보험사와 싸움이 쉽지 않겠지만 용기를 내서 꼭 소송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